네, 안녕하세요. 아는네커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탄고지 다이어트, 탄수화물을 적게, 지방을 많이,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게 우리가 에킨스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뭐 케톤식 다이어트 이렇게 불리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에는 저지방 식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말 그대로 이제 포화지방을 적극적으로 늘리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반면에 탄수화물, 예를 들어서 빵, 국수 이런 것들은 내 몸에 해로우니까 이런 것들은 줄이되 단백질, 지방은 마음껏 섭취하자. 그래서 황제들이 즐겨했다라는 그런 식단이어서 황제 다이어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살을 뺄까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죠. 내가 지방을 그렇게 많이 섭취하는데. 근데 여기에 대한 전제는 탄수화물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내 몸에서 탄수화물을 줄이게 되면 그 다음으로는 단백질, 마지막으로는 지방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통해서 에너지를 다 쓰고 마지막에는 이제 지방을 통해서 에너지를 쓰는데, 우리가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케톤체라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케톤식이다라고 이렇게 불리우는데, 결론적으로는 탄수화물이 없어지니까 그 에너지를 지방으로 대체하면서 지방이 빠진다라는 그런 원리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방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이 다이어트를 통틀어서 황제 다이어트라고 불리우고, 이 탄수화물 하루 허용치를 130g 미만으로 잡았을 때는 그걸 저탄고지 다이어트, 에킨스 다이어트는 20, 40, 100일로 이렇게 나뉘어서 차등을 두었고, 반면에 케톤체가 나올 정도로 극한의 탄수화물을 제한할 경우에서는 케톤식 다이어트, 케토제닉 다이어트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당뇨 환자에서 6개월까지 효과를 봤을 때 당화혈색소를 줄이는 정도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고, 체중 감소 측면에서도 6개월까지 봤을 때는 긍정적이었어요. 하지만 1년까지 봤을 때는 QOL이 굉장히 떨어졌고 매우 힘들었다 유지하기가 라고 이 연구 집단에 참여한 당뇨 환자들이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LDL 콜레스테롤은 포화지방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오히려 더 나빠졌고, 중성지방은 그나마 좀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제 비교 분석한 메타 연구인데, 여기서는 에킨스 다이어트, 존 다이어트가 살 빠지는 데 있어서는 좋았다. 하지만 LDL 콜레스테롤이나 뭐 좋은 콜레스테롤 이런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는 보지 못했고 오히려 부정적인 그런 이벤트가 더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임상하시는 그런 연구 집단에서는 일단은 장기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건강학적인 측면에서도 해로운 점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근손실의 우려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탄수화물 다음에는 단백질을 통해서 에너지원을 만드는데, 그 단백질을 내 몸에 쌓여있는 근육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단백질이 다 에너지로 빠져나가니까 근손실이 유발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말 그대로 이제 지방을 분해해서 내 몸에 지방을 없애준다라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겠지만,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내 몸에 이로운 채소나 뭐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줄이고 지방 단백질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비타민과 여러 미네랄 같은 것들이 결핍될 우려가 있고, 그러면서 케톤체 같은 것들이 극한으로 이루었을 때 형성되는데 그게 내 몸에 탈수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순위를 매겼는데 종합 34위라고 해서 굉장히 형편없는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겠고, 살을 단기간 빠지는 데 있어서는 최고예요. 하지만 장기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렵고, 그러면서 내 몸의 건강학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해롭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지방 식단에 대한 입장이에요. 저지방 식단은 이 저탄고지 다이어트와 완전히 정반대죠. 지방은 내 몸에 해롭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다이어트인데, 그래서 하루에 지방 섭취를 30% 미만으로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니쉬 다이어트, 스즈키 다이어트, 죽 다이어트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지방 식단 다이어트는 이제 근육 손실의 우려가 있죠. 왜냐면 내가 이제 지방을 줄이자고 한다면 여러 가지 육류나 이런 것들도 제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단백질 섭취까지 저절로 줄어들 우려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저지방 식단은 사실 옛날에 미국에서 한창 유행했던 다이어트이고, 미국에서 여러 유행을 했지만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비만율과, 그리고 사실 어떤 건강학적 측면에서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주도를 했던 이 피라미드가
다이나믹 변화를 일으키진 않았기 때문에 여러 에비던스 측면에서는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저지방을 지향할 경우에 체중을 빠지거나 여러 가지 혈압을 떨어뜨리거나 이런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서 LDL 콜레스테롤로 인한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아직 증거 수준이 그렇게 뚜렷하진 않다. 제가 말씀드렸죠.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그렇지만 미국 내에서는 그래도 상위권에 올라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 장기간 측면에서 살을 빠지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중간 정도 레벨의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건강학적인 측면에서도 다소 이제 억셉터블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근손실의 우려가 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면서 사실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고기를 줄여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우리가 지중해 식단 같은 경우에서는 뭐 생선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산물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데, 이 저지방 식단은 극단적으로 뭐 야채나 이런 것들을 지향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무리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단기간 살을 빼는 데는 최고예요. 하지만 장기간 유지가 어렵고 건강에도 좋지는 않겠죠. 그리고 저지방 식단 같은 경우에서는 건강에는 좋아요. 하지만 장기간 유지가 어렵고 근손실의 우려가 있고 아직 여러 가지 데이터가 조금 더 쌓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